어르신, 오늘 아침에 양배추 드셨나요? 위장에 좋다고, 혈관 청소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압니다. 양배추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드시면 그 양배추가 조용히 아무런 통증도 없이 어르신의 콩팥을 매일 조금씩 녹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65살이 넘은 분 3명 중 1명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배추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시느냐가 전부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콩팥을 10년 더 건강하게 지키는 올바른 양배추 섭취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 저는 내과 전문의 최동현입니다. 20년째 매일 환자분들 곁에서 진료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거 하나도 안 먹었는데요. 채소만 먹었어요. 좋다는 것만 챙겨 먹었어요. 그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만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장 수치는 왜 나빠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었을 때 좋았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혈액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20대, 30대에는 필터가 새 것처럼 깨끗해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와도 필요한 것만 골라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60해가 넘도록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온 콩팥은 이제 필터가 낡고 구멍이 헐거워진 상태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콩팥 기능은 40살 이후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65살이 되면 전 젊었을 때 75% 수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배추 속 칼륨과 비타민 K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낡은 필터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사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렇게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밥은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되어 빼고 대신 찐 양배추 한 접시에 고구마 하나, 바나나 한 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수도 없이 추천하던 바로 그 식단입니다. 자녀분들도 좋다고 하셨을 겁니다. 이웃 어르신들도 드신다고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처음에는 도무지 믿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마다 빨간 비트를 양배추와 함께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색이 곱고 피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 역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고구마, 바나나, 양배추, 비트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 보면 훌륭한 자연식품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드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수 있도록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심장은 칼륨 덕분에 오늘도 조용히 안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칼륨이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이 쌓였을 때입니다.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심장의 정의 신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저리고 다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파르르 떨리다가 멈춰버리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입니다. 숫자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구마 한 개 150g 기준으로 칼륨이 약 540mg 들어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 양배추 한 대접에는 약 170mg, 비트 작은 것 하나에는 약 305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한 끼에 모두 드시면 칼륨 총량이 1100mg에서 1400mg에 이릅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 하루 권장 안전 섭취량이 2000mg인데 아침 한 끼에 이미 절반을 훌쩍 넘겨버리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부산의 김 어르신 67살이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식단을 보시고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이 조합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고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응급실로 실려 오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으셨더라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매일 아침 이런 식단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오늘 아침에 잘하고 드신 음식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드시고 싶은 날에는 고구마, 바나나, 비트는 그날 하루 드시지 마십시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빼야 합니다. 낡은 필터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순서대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배추를 찐 다음 계란이나 사과와 함께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방법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 사과가 양배추의 가장 좋은 짝꿍인지는 오늘 후반부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배추를 이렇게 직접 드시지 않고 자녀분들이 사다 준 양배추즙을 드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사실 이쪽이 훨씬 더 조용하고 위험한 함정입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진한 갈색 양배추즙이 들어있는 분이라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잠깐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혹시 진한 갈색빛 양배추즙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분이 어머니 위장에 좋다고 해서요 하면서 홈쇼핑에서 주문해 보내준 그것 말입니다. 아니면 직접 유기농 양배추를 사다가 매일 아침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게 더 깨끗하고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의 정성이 담긴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몸에 좋다는데 매일 챙겨 먹어야지 싶으신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봐야 합니다. 그 양배추즙 드시는 방식에 따라 위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씹어서 드실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옵니다. 이 식이섬유가 마치 댐처럼 작용해서 칼륨이 혈액 속으로 천천히 조금씩 흡수되도록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강물이 댐에 막혀 조용히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즙으로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는 모두 걸러져 버리고 칼륨만 고농도로 남은 액체가 됩니다. 이것이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칼륨이 혈관 속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 낡아진 콩팥에게 이것은 잔잔한 강물에 갑자기 쓰나미가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양배추즙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가 제품은 생산 비용을 줄이고 유통 기한을 늘리기 위해 섭씨 1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오랜 시간 끓여 추출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양배추가 위장에 좋은 이유인 비타민 U, 비타민 C,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 열에 의해 모두 파괴됩니다. 결국 위장을 보호하는 성분은 하나도 남지 않고 칼륨과 당분만 농축된 갈색 물을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푸드케미스트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온 추출 방식은 채소의 비타민C를 40에서 60% 파괴하고 대부분의 생리활성 물질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비싼 돈을 들이고 위장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콩팥에만 짐을 지우는 셈입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 드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농이라도 신선한 것이라도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순간 식이섬유는 잘게 부서지고 칼륨은 액체 상태로 혈관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공장 제품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은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어르신 72살이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지만 특별한 지병은 없으셨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따님이 어머니 위장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듣고 유명하다는 양배추즙을 2박스 보내드렸습니다. 박 어르신은 딸의 정성이 고마워서 그리고 몸에 좋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봉지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차오르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으셨더라면 심장이 멈추거나 콩팥이 영구적으로 망가져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 회복하셨지만 그 아찔했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양배추즙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에 있어요. 또는 없어요라고 적어주십시오. 제가 그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색이 진하고 어두울수록 고형분 함량이 높을수록 당류가 100ml당 5g을 넘을수록 콩팥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이라면 이런 제품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자녀가 사줬다고 비싼 거라고 아깝다고 억지로 드시는 것은 효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콩팥에 매일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진짜 효도는 내 몸 상태에 맞게 올바르게 챙겨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르신, 즉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실수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첫 번째입니다. 만약 지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이 사실을 몰라서 쓰러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혈압약, 와파린,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하던 일을 잠깐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과 직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춰주고 딱지가 않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혈관 질환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시고 계실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경색이나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 드시는 와파린과 아스피린 같은 약들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관 속에서 피가 굳지 않고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끈적한 피를 맑은 물처럼 흐르게 해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는 약이 피를 묽게 만들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타민 K가 피를 다시 굳히려 합니다. 두 힘이 정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하면서 약효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안전하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망가지고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 몸속 혈관에서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의 지침에 따르면은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매일 섭취하는 비타민 K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늘어나면 약효가 무너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양배추 생것 100g에는 비타민 K가 약 76 마이크로그램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63%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즉 양배추 한 대접이 약의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대구에 사시던 이 어르신 70살이셨습니다.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뒤 와파린을 매일 꼬박꼬박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정기 검진도 성실히 받으시는 아주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양배추가 혈관 청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피를 맑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매일 아침 양배추즙 한 잔을 약과 함께 드셨습니다. 6주가 지난 어느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뇌혈관이 막혀 뇌졸중이 재발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성실하게 약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원인은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매일 드신 양배추즙이 와파린의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그 결과 혈전이 생겨 뇌혈관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혈전이 혈관을 타고 떠돌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어르신은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도 잘 드셨고 건강을 위해 채소도 챙겨 드셨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음식과 약이 몸속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은 너무 바쁩니다. 약을 처방하고 수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식단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양배추를 즙으로 내서 물처럼 수시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혈관에 좋다고 하면 약과 함께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에게 이것은 매일 조용히 독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음식이 내 몸속에서 약효를 없애는 적이 되는지 아니면은 약과 함께 내 몸을 살리는 친구가 되는지 이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면서 채소즙을 함께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소중한 분의 뇌졸중을 막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 와파린,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에 복용 중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지금 드셔도 괜찮은 양배추 섭취량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드시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어떻게, 언제 드시느냐를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실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콩팥을 지키면서 위장도 편안하게 하고 약 효과도 온전히 살리는 올바른 양배추 섭취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도 매일 아침 양배추를 먹습니다. 20년째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재료도 없습니다. 딱 2분만 더 투자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드시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십시오. 그 다음 끓는 물이나 찜기에 넣고 딱 1분에서 2분 살짝만 데쳐 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데친 물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부 버려 주십시오. 이 한 가지 습관이 어르신의 콩팥 수명을 10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배추를 끓는 물에 데치면은 콩팥에 부담을 주는 칼륨 성분이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푸드 케미스트리 저널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물에 데치기만 해도 칼륨이 30에서 6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을 알맹이는 남기고 콩팥을 공격하는 칼륨은 물에 녹여서 버리는 것입니다. 데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위장을 보호하는 비타민 6까지 파괴됩니다. 살짝만 데쳐야 칼륨은 빠지고 위장에 좋은 성분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양배추 생것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열에 의하여 파괴됩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으신데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면 이 성분이 그대로 들어와 갑상선을 더 힘들게 합니다. 살짝 데치는 것만으로 이 문제까지 함께 해결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찐 양배추, 무엇과 함께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사과입니다. 단,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던 묵은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끈끈하게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70대의 혈관도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사과 껍질의 퀘르세틴 성분은 미세먼지와 오염된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지키고 사과는 혈관과 폐를 청소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납니다. 치아가 약하셔서 껍질 씹기가 힘드신 분들은 찐 양배추와 껍질째, 사과 반 개, 그리고 물 한 컵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 스무디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영양분이 온몸으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복잡하게 저울로 재실 필요가 없습니다. 찐 양배추는 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양, 무게로는 약 150g이면 충분합니다. 사과는 반 개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위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청소하기에 충분하면서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안전한 범위입니다. 좋다고 해서 욕심을 내어 더 드시는 것은 오히려 콩팥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신 뒤에 이 양배추 사과 조합을 드십시오.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음식을 드시고 나서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뒤에 약을 복용하십시오. 이 시간 간격이 음식과 약의 충돌을 완전히 막아줍니다. 지금 이미 양배추를 찐 다음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데친 물을 버리는 것, 그리고 껍질째 사과 반 개를 곁들이는 것,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의 콩팥과 혈관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방법 내일 아침부터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댓글에 할게요 라고 적어 주십시오. 함께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주일 식단표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 가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과 일반적인 어르신들께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거나 일주일에 2~3번씩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에 데쳐서 칼륨을 뺐다고 해도 그 안에 남아있는 아주 적은 양의 칼륨조차 투석 환자분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바로 따라 하시기보다는 다음번 진료 때에 담당 선생님께 양배추를 데쳐서 조금 먹어도 되는지 반드시 먼저 여쭤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정보라도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고 그 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할 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양배추에 고구마, 바나나, 비트를 한 끼에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심장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양배추 즙을 드시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사라진 고농축 칼륨이 콩팥을 직접 공격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면서 양배추를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비타민 K가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조용히 불러들입니다. 양배추는 잘못이 없습니다. 고구마도 바나나도 사과도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드시느냐가 전부입니다. 건강은 비싼 영양제나 좋다는 음식을 많이 먹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몸이 지금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절제하며 드시는 것에서 진정한 건강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올바른 지식을 하나씩 채워가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질병과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지식 하나가 어르신의 콩팥과 심장을 오래오래 튼튼하게 지켜줄 것이라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전화 한 통이 어렵다면
이 영상 링크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소중한 분의 뇌졸중을 막고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봐 주신 브로콜리와 양파즙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콩팥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조용한 적일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병원에서는 미처 알려주지 못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늘 어르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